아파트 같은 게 이렇게 떨어졌으면 2명이 아니라 한 10명 이상 들어왔을 거거든요. 경쟁이 낮을 만한 물건을 찾아봐야 돼요. 그 입지 이런 거를 따지게 되면 사실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사자마자 팔아서 수천만 원을 버는 경매꾼들, 사자마자 팔아서 돈을 번다 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규제가 많은데 사자마자 팔아가지고 돈이 남냐? 그 질문에는 두 가지가 포함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싸게 살 수 있냐, 싸게 받아지냐. 두 번째는 싸게 사더라도 세금으로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지 않냐. 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세에 대비해서 낙찰 받는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촬영 갔던 것도 매도 차익이 세전으로 5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아파트는 불가능하지만 빌라에서는 가능하다. 수도권에 있는 빌라들이 매도 차익을 크게 만들 수 있고 들어간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90%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금이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었죠. 세금은 매매 사업자라는 걸 활용하면 개인 양도세를 소득세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이 확 낮아집니다. 단타 양도세 70%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거죠. 경매로 싸게 사서 단기에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매매 사업자와 빌라 경매를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방에서도 들으러 오시고 또 수도권에서 수업을 듣고도 지방 물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많은 사례들 중에 몇 개를 또 추려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20기 교육생분께서 낙찰을 받으신 건데 동두천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이제 낙찰받고 단기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동두천 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고 위치를 보면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만 가면은 동두천 중앙역이 있고요. 매매 시세가 한 2억 9천 정도가 됩니다. 어차피 단기 매도를 할 거니까 전세를 따로 조사하진 않으셨어요. 실제로 거래를 2억 9천에 만드셨습니다. 낙찰받은 시점이 6월이고 잔금 납부를 7월 30일 날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잔금 받는 게 10월 31일. 그러니까 대출이자를 3개월치를 납부를 했을 겁니다. 3억 4,300만 원 잠정이 된 걸 한번 유찰이 돼서 2억 4천이 됐을 때 우리 교육생분이 1,100만 원을 더 올리셔서 2명이랑 입찰 경쟁을 해서 낙찰을 2억 5천에 받으셨습니다. 아파트 같은 게 이렇게 떨어졌으면 2명이 아니라 한 10명 이상 들어왔을 거거든요. 2명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쟁이 낮을 만한 물건을 찾아봐야 돼요. 외곽으로 가는 거든 빌라 오피스텔을 보는 거든 경쟁이 몰리지 않는 조합을 만들어서 입찰을 하셔야 우리가 매도 차익을 만들 수가 있다. 아파트긴 하지만 경기도의 가장 외곽으로 나갔기 때문에 경쟁이 좀 덜 할 수 있었던 거죠. 2억 9천에서 2억 5천을 빼고 1,000만 원을 더 빼면은 3천만 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물건은 마음이 맞는 세 분이서 공동 입찰을 하셨습니다. 화곡동에 있는 11평짜리 다세대 주택이고 3억 7,200에 감정이 된 거를 5명과 입찰을 해서 2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매도한 금액은 3억 1,300만 원. 입니다. 이 시세 차익이 세 전으로 했을 때는 3,300만 원 정도 비용들 빼고 나면은 뭐 2천만 원 초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화곡동이 참 매도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강조하지만 역세권이고 입지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가격이 기준인 것 같아요. 주변 대비해서 한 1, 2천만 원 싸니까 실거주하는 분께서 입주를 하신 거고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근데 방 하나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좀 면적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자녀가 한 명 있으신 분까지 수용을 할 수 있겠죠. 입지 이런 거를 따지게 되면 사실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사고가 터졌던 화곡동도 팔리는데 인천 못 하겠어요? 어디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세 분은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거죠. 마지막은 이제 17기 교육생분께서 낙찰받은 이제 아파트입니다. 춘천에 있는 아파트를 입찰을 하셨고요. 감정이 2억 8,100에 됐고 유찰이 한번 돼서 1억 9,600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을 2억 6,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아파트가 진짜 힘든 거예요. 22명을 뚫고 낙찰을 받기도 어렵지만 그 받은 금액이 시세보다 싸기도 어렵거든요. 2등과의 차이가 1,400만 원이면은 꽤 난 겁니다. 입찰자가 뭐 4, 5명이면 사실 1,000만 원 이상 날 수도 있는데 22명이면 그 차이가 되게 빼곡히 들어갔을 거거든요. 이것만 봐서는 비싸게 받았을 수도 있겠는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론은 매도를 2억 9,300만 원에 했죠. 그러니까 매도 차익이 세전으로 2,8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낙찰을 5월 13일 날 받아서 잔금 납부를 이제 6월 18일 날 매도 계약서를 9월 초에 쓰셨을 것 같고 잔금을 10월 20일 날 받네요. 대출이자를 4번 정도 내셨을 것 같습니다. 60만 원 정도 나왔을 것 같고 4번 냈으니까 240만 원, 취득세 법무비 합쳐서 600만 원 정도. 인테리어를 안 했었으니까 비용을 다 제하고 나면 1,000만 원 후반대에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실수령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강원도 아파트인데도 22명이 들어오면 수도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아파트가. 빌라를 더 해야 되는 이유가 같은 가격의 물건이 빌라였다면 이게 10명 이내로 들어왔을 거니까 2억 9천에 매도되는 거 한 2억 초반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억 6천이 아니라 2억 3천에 써도 낙찰이 되는 거죠. 사실 빌라 중심으로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네. 또 아파트도 낙찰 받으시고 경매 중심으로 교육을 하지만 또 공매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시작하는 단계에서 경매를 알려드리는 것일 뿐이지 계속 빌라 경매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작은
근데 빌라 경매만큼 하기에 좋은 건 없어요. 돈도 적게 들고 배우고 나면은 사실 투자하는 방법도 너무 쉽고 이 경매 빌라를 배워놓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특수 물건에 자연스럽게 도전도 하게 되고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권리관계가 좀 복잡한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빌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되죠. 거기 해법을 알게 되면 낙찰되는 차익을 더 많이 만들기도 하고 위반 건축에서 성과를 만드신 분은 또 위반 건축만 전문으로 보기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아파트 투자만 해보신 분들은 입지만 따지거든요. 유모차 개수도 세보고 주차 대수도 세보고 초등학교 거리도 세보고 물론 중요한데 그 가격보다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이 가격이 되면 내가 입지를 안 봐도 되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어요. 그 지역의 시세 조사 방법만 알면 입찰도 그냥 대리입찰로 맡기면 되거든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내가 입지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럼 전라남도 물건 못 하죠. 왜냐면 입지가 떨어지니까. 싸게 사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순간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기회를 찾게 되고 볼 수 있는 게 예전에는 10개였다면 나중에는 전국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1000개 물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볼 수 있는 물건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항상 좋거든요. 가장 좋은 거를 내가 찾을 수 있으니까. 정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또 마지막 7주 강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7주 강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1월이 마지막 7주 교육 과정이고요. 6주 줄이면서 빠지는 내용은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강의가 퀄리티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들으면 주차는 줄어있지만 퀄리티는 더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목요일 반은 이제 14일 오픈, 토요일 반은 16일 개강입니다. 자리가 차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커리큘럼은 영상 링크에 본문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예임장도 하고 원리분석 보충 강의도 하고 미션을 통해서 매일매일 배웠던 걸 직습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추천 물건도 마지막 강의 때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추천 물건을 2-30개 가져오니까 그걸 다 소개할 수가 없고 그냥 리스트를 그냥 던져드립니다. 왜냐면 수업 들으러 오신 분 중에 입찰이 무서워서 못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미션을 통해서 조사를 단계별로 거치다 보면 임장까지 가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입찰까지 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 물건에 관해서 이제 궁금하신 건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드리니까 그걸 믿고 용기 내서 입찰을 또 하고 계시죠. 가끔 가다가 본인만 너무 믿고 잘못된 방법으로 조사해서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사고를 낼 수도 있어서 피드백을 받고 용기를 내시길 권장드립니다. 잘못된 시세를 알려주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금벌법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죠. 메일로 언제든지 1대1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졸업하고 나면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분들, 세무사님, 법무사님 그리고 저 수많은 매도 사례를 만든 이제 졸업생분들 500명 넘게 모여 있습니다. 경매하는 사람만 모았는데 500명 넘는다는 건 인프라가 대단한 거죠. 스터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의 체계도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 입찰부터 해가지고 우리 매도할 때까지 각종 대행 서비스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정말 든든하거든요. 법무사님은 리치스쿨 수강생들에게만 거의 명도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예. 후보자분들의 문제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죠.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